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겨울이 오면 추위로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겨울 왕국만큼 사람들 마음을 잡아끄는 풍경도 흔치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르웨이 최북단 그리고 북극에 가까운 섬 스발바르 제도입니다. 전체 면적의 85%가 빙하로 덮여 있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짜릿한 스릴에 도전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카약을 타고 빙하강의 급류를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터널이 다가왔는데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니 더 거센 급류가 반겨주고 카약이 뒤집힐 뻔하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가 이제 폭포 앞에 다다릅니다. 무려 20m의 얼음 폭포인데요. 카약을 타고 빠르게 내려갑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기술 점수 100점 만점에 101점 드리겠습니다. But the first time navigating through those rapids was absolutely incredible. Felt like kayaking in another planet. Absolutely incredible. 폭포에 접근하기 위해 이 선수와 제작진들이 사다리를 타고 만년설을 올라가 11km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선수도 제작진도 엄지척 대단합니다. 여기는 러시아 시베리아 옴스크 이르티시 강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에서 수영대회가 열렸는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추워 보이죠. 방금 경기가 끝난 선수는 코가 빨갛게 변할 정도입니다. Хорошо. Настроение поднимает закаливание. Вообще надо любить позитивное настроение, любить природу и, конечно же, спорт. 다음은 얼음물에서 오래 견디는 대회입니다. 계단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보려고 애를 써보는데요. Планирую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побить рекорд. Стал намного холодоустойчивее. То есть,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мерзну. Сколько там время, Андрюх? 결국엔 최연소 참가자 19세 빅토르가 5분 동안 물속에 머무르면서 1등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뮌헨의 위성 사진입니다. 최근 내린 폭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항공편과 장거리 열차가 취소되고 크리스마스 마켓이 문을 닫는 등 큰 불편이 있긴 하지만 여행객들은 오히려 반갑기만 한 모습입니다. 스키장과 썰매장엔 가족 단위로 손님들 붐볐다고 하는데요. Und jetzt hat die Saison erst angefangen. Wir sind guter Dinge, dass es noch länger so geht. 인공 서핑장에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명 관광지 검은숲의 문멜제는 눈 덮인 장관을 놓치지 않고 보려는 관광객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77층 루프탑 수영장이라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웨이크보드와 점프를 접목시켜 새로운 묘기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순간 포착해서 확인해 보시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전경이 보이는 루프탑 수영장. 빠른 속도로 수영장을 가로질러 웨이크보드를 타는 한 남성. 그리고 준비된 점프대를 이용해 77층 고층 빌딩 아래로 떨어지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낙하산이 펼쳐지고 무사히 해변에 착륙합니다. 다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And then we found this awesome location here in Dubai and we just put everything together and we just pulled off the sickest thing I've ever done on a wake skate for sure. 이 남성이 선보인 아찔한 묘기는 웨이크 스케이팅과 베이스 점프를 결합한 종목으로 웨이크 베이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성공을 위해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쿠바 아바나 혁명광장에 박물관에서 볼 법한 클래식 자동차들이 연이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년 열리는 클래식 골동품 자동차 경기가 열린 건데요. 스피드를 즐기는 경기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경주입니다. 색상도 디자인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쿠바인들에겐 바퀴 달린 박물관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자동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내와 엔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지요? Gracias al embargo, estos carros existen hoy porque si no se hubiera suspendido la venta de carros y no se hubiera suspendido la importación de piezas de repuesto, estos carros habrían desaparecido.
미국이 쿠바에 부과한 금수 조치로 인해 오히려 쿠바인들이 차량을 잘 보존하는 방법을 터득해 지금의 차들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순간 포착이었습니다. 핀란드에는 산타클로스가 공식 거주하는 마을과 우체국이 있는데요.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인근 숙소에서 머물고 우체국 체험을 할 수 있는 통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이 쌓이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핀란드 북부 로바니에미 마을입니다. 공식적인 산타클로스 마을로 인정받은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에게 연말연시를 이곳 산타 마을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산타 마을 우체국 업무도 돕고 이후엔 핀란드 전통 음식과 스노모빌 체험, 오로라 여행, 또 핀란드 전통 사우나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알찬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숙박 기회를 얻으면 숙박료는 물론이고 식사를 비롯해 런던 왕복 항공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당첨만 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디즈니 영화 주토피아를 그대로 재현한 테마랜드입니다. 지난달 홍콩 겨울왕국 테마랜드에 이어서 이번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주토피아 테마랜드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공개된 놀이기구로는 핫 펄슈트 라이드입니다. 경찰차 모양 자동차를 타고 트랙 없이 주토피아 곳곳을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하는 동물 발바닥 모양 아이스크림 등도 먹어볼 수 있고요. 다양한 캐릭터 기념품과 장난감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상하이 주토피아 테마랜드 오는 20일 개장합니다. 거리에 대형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 풍선이 등장했습니다. 저기 도널드 덕과 라이온킹의 신바도 보이네요. 모두 전 세계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디즈니의 대표적 캐릭터들이죠.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월트 디즈니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열린 건데요. 도로를 가득 메운 군중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어린 시절 추억에 흠뻑 빠져든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만큼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더없이 행복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 콕스맥스를 론칭했습니다. 코스맥스 1호점은 맥도날드 본사 소재지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교외 도시 볼링브룩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보라색과 노란색으로 꾸며진 매장 밖에는 4개의 드라이브스루 전용 차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메뉴는 고객이 기호, 취향대로 다양한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슬러시 등 맞춤형 음료와 맥도날드 인기 제품 에그 맥머핀을 비롯한 샌드위치, 프레첼, 브라우니 등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내년 초까지 텍사스 등의 코스맥스 10개의 매장을 더 열고 최소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실적을 토대로 다음 행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의 식습관이 바뀌면서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의 도넛이 파리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도넛 체인점인 크리스피 크림이 문을 열기 전 500명 정도 되는 인파가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1년간 매달 크리스피 크림 도넛 12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 전날 밤부터 밤을 새우며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원조국이자 바게트, 크루아상으로 상징되는 프랑스가 설탕 바른 미국 도넛에 열광하는 모습은 한 세대 전만 해도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난 글로벌 항공사들이 내년을 맞이할 승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한 해 세계 항공사가 사상 최대 규모인 47억 명의 승객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ATA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이자 기존 최대 승객 수 기록이 나왔던 2019년에는 연간 항공사 승객 수가 45억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녀의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타티아나 부츠카야 러시아 하원 의원은 여자아이에게 미하일과 같은 남자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며 이러한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여자아이에게 여자 이름인 마샤 대신 남자 이름인 미샤를 붙일 수 없습니다. 성별에 맞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아동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모든 이름의 성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AI가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가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전 세계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찾아본 항목에 올랐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위키미디어 파운데이션은 올해 총 84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그중 가장 많이 조회된 설명글은 챗GPT로 4,949만 회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챗GPT는 올해 상반기 내내 위키피디아 영문에서 거의 매일 하루 10만에서 40만 회가량 조회되며 꾸준한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챗GPT는 출시 2달 만에 이용자 수 1억 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켰습니다.